월요일에 책이 좋은 밤, 다양한 책과 그 저자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소설 에일라의 저자이신 김수호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멀리 전주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요즘 이 계절의 전주는 어떤가요? 전주는 원래 이제 영화도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전주 한옥마을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전주 끄트머리인데, 전주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옥마을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네. 비빔밥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요새 인터넷 검색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게 있고요. 네. 전주 검색해 보면은 그 상업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전주 오빠랑 이렇게 쳐보면은 그 여성 친구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이 많이 뜹니다. 누나 오빠 할 때 그 오빠요? 네네. 전주 오빠랑 이렇게 네네.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여대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확인하면은 전주의 속살까지 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우연히 지방 방송의 라디오를 듣다가 그거를 네. 듣고 무릎을 딱 쳐서 네.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상업적 광고가 아니라 많은 네. 이제 그 전주에 오신 분들이 직접 올려놓은 블로그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네. 훨씬 저도 몰랐던 전주의 속살을 많이 알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네요. 전주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께서도 전주 오빠랑 이렇게 딱 쳐가지고 정보를 일단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오신 김수호 작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학 재학 시절에 호루라기라는 단편으로 대학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10년 후 기간지를 통해서 시로 등단하신 시인이자 소설가기도 하십니다.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꾸준히 발표를 하고 계시군요. 한 공영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자, 현재는 어떤 일 하시는지 덧붙여서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시자면요.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글을 쓰는 생활만 하다가 제 네. 스스로 이렇게 피하려니까 되게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데요. 네. 현재 지금 지방에서 국어 강의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소설하고 시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에 연연하지 않고 글을 네.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탈북자 관련 소설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네.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시작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지금 자료도 지금 많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여러 탈북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내년까지는 욕심 같으면 내년에는 꼭 한번 인쇄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책은 그 에일라라는 책인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시나 소설이나 동화나 두루두루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장르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작품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네, 네. 더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네. 시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럴까요? 제가 원래는 계속 이제 소설만 쓰다가 네. 어느 순간 시가 찾아와가지고 오. 네, 시를 쓰다가 갑작스럽게 시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등단하게 됐는데요. 네. 다른 분들이 이제 도둑 시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등단했던 작품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제목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제가 24살 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분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기로 한 날 가로등이 딱 꺼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계시인가 신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분하고 한 3년 동안 좋은 추억을 갖고 지내는 동안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해준 게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밤 이제 그분 집 아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룻밤 정도 지켜주는 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 날을 꼭 글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게 이제 시로서 정리된 언어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쓰게 된 그런 시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시 한번 네. 직접 낭송을 부탁드릴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상뿐 나 이제 돌아서려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은등이 마지막 시선 한 조각을 떨어뜨리네.
당신의 눈길이 차고 쌓인 골목, 내 기다림의 달코단 모퉁이, 당신의 체온 대신 깨진 벽보 한 장에 기대네. 더 이상 당신이 내가 아닌 첫 시간, 눈 감은 수은등 대신 당신의 방을 지키려 하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상뿐. 손을 쥐고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빈손이었네.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사과를 깎는 일과 같더군. 손을 베이고 나서야 나를 향해 칼을 쥐고 있다는 걸 알았네. 당신을 코르크 마개처럼 빼낼 순 없겠지. 하지만 이제 배경이 되어야 할 시간. 그동안 수고했을 수은등을 놓아줘야 할 뿐. 초승달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네. 나와 눈이 마주친 별들이 하나둘 흥건히 떨고 있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상뿐. 이제 당신도 상상이 되려 하네. 상당히 로맨틱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감성의 남성이라면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여성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책이 좋은 밤의 주인공이세요. 에일라 소설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김수호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그의 작품인 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낭송을 부탁드렸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에일라에 대한 말씀을 나눠봐야 될 텐데요. 우선 제목이 그 사랑의 자, 네. 날일, 세금을 낳자 이렇게 돼 네네. 있잖아요. 제목 얘기부터 해주세요. 이 제목이 이제 에일라는 실제 이 글의 주인공인 이에라 여사님의 이름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성함은 이자, 심자, 숙자 이심숙이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 기독교 감리파에서는 세례명을 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세례명을 그 성녀 헬레나의 이름을 받았는데요. 네. 성녀 헬레나의 이름을 한자로 쓰니까 에일라 혹은 에라 이렇게 쓸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분의 성함이 사료에서 에라 혹은 에일라 이렇게 발견됐는데요. 이제 에라보다는 어감이 에일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제목을 이분의 이제 세례명인 에일라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설을 써내셨는데, 뭐, 시, 소설, 동화 두루두루 쓰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게 소설을 쓰는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가장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소설을 쓰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내가 저런 상황에 빠지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제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돼보고 혹은 결론을 새로 만들고 보고 네. 제가 아까 발표한 시처럼 여러 가지 상상하는 재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지 어떤 생각의 변화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일라 소설 보니까 부제가요. 항일 투쟁으로 산화한 애국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예. 사실 젊은 작가시잖아요. 30대에. 예. 독립투사를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자료 조사도 하고 그걸 네. 발표하면서 젊은 작가가 상일 독립투사에 대해 다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젊은 사람이 이런 것을 다뤘다라는 그 시선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일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분이고 실제적으로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네. 유관순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우연찮게 이제 포털에서 이분에 관련된 짧은 글을 보고 나서 몸에 전기처럼 이분의 이야기를 꼭 써서 다른 분들에게 꼭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이나 의무감 같은 게 있었고요. 네. 실제로 글을 쓰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에일라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불러줬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일라라는 것은 이 소설은 뭐 간단하게 우선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소설이다. 우선은 주인공 이에일라 여사의 일대기를 다룬 건데요. 이분이 태어나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기 순국하시기까지 이제 이야기인데 아, 너무 아까운 나이에 그렇죠. 가셨네요. 27이면.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 특히나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글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있다고 그러게요. 해봤자 대부분 영웅적인 면모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영웅적인 모습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북하거나 어렵거나 자기적이거나 이런 느낌들이 좀 많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접했던 자료들이나 글도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에일라라는 글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에일라라는 이분도 결국은 한 명의 사람이고 한 명의 여성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항일투쟁을 했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보통 사람이 이야기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에일라라는 한 여자 이야기 그리고 네. 엄마 이야기 아내 이야기 이런 사람이 그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투사의 이야기 하면은 느껴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부에 네네.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료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으셨다면서요? 근데 자료가 우리가 이제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뭐 광복회라든지 보훈처라든지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분의 이제 선영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덕수시 종친회 이런 곳 이제 발품을 팔았었는데 실제로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난 상태고 특히나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 초반부에는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쓰려는 것이 역사적 기록물이나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네. 한 인물의 삶을 재조명하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사실을 바탕을 둔 허구적 창작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허구적 인물이라든지 허구적 사건들 개입을 시켜서 네. 이야기 진도가 그 이후로는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이 에일라의 그 본명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이 심자 숙자요. 예, 이심수님.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제 이분께서 이제 이화학당에 계셨는데요. 그 동시대에 같은 이름을 쓰는 세 명이 있었거든요. 공교롭게 그 세 분 다 이제 에라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네. 일단 제가 주인공으로 삼은 이에라 여사 말고 유관순과 함께 같은 감방에 투옥됐던 권에라 여사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이름이 에라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이에라 여사가 순국하시고 나서 남편분이 이제 이규갑이라고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에라 여사 순국하시고 그 빈자리를 스스로 가서 채우신 분이 김에라 여사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신 두 분이 네. 이규갑 독립지사의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 세 분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세 분의 이야기를 시간이 되는 대로 2부, 3부 해서 총 세 분 이야기를 다 쓰려고 제목을 에일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네네. 나오게 되겠군요. 네네. 예.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에 몸담은 여성 애국지사가 뭐 훈장을 받으신 분이 200명이 네, 넘는다면서요. 204명 정도. 네네. 근데 네. 이제 남성분들에 비하면 네. 워낙 적은 숫자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네. 좀 더 자료 조사나 발굴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글을 쓰면서 참 많이 통탄하고 안타까워했던 게 남자분들이 지금 서원받은 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자료 조사가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듣기로 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옳습니다. 집에서 이제 엄마가 됐든 아내가 네, 됐든 네. 이런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런 여성분들의 직간접적인 지원까지 전부 다 네. 자료를 해서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책에도 여러 남자의 독립활동보다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상황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숱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을 합니다마는 많은 여성 운동가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 외에는 참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네네. 특히 이 이에라와 관련된 소설 쓰시게 네네.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그것을 뭘 쓰겠다라고 이게 작정하고 쓴 적은 없고요. 네. 항상 이제 우리가 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뭘 쓰겠다라고 뭉뚱그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 소재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네. 마치 이제 무당이 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몸을 접신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소재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네, 말씀 중에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네.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우연히 네네. 이제 포털에서 이에라 여사의 어떤 삶을 보고 나서 네. 이건 반드시 써야겠다. 이건 꼭 내가 써야지. 그런 욕심,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이제 무작정 뛰어들었었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네.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타래를 좀 풀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네. 이 어쩌면 이에라 그 열사도 남편 이규갑 독립투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발견, 평가 앞으로도 쭉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남성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수적으로 너무 적고 네. 그다음에 연구 인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더 많은 연구나 자료 조사가 있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김수호 작가께서 많이 좀 힘을 알겠습니다.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책이 좋은 밤 소설 에일라의 저자 김수호 작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천년학 중에서 소리길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박용호입니다.
국악방송 책이 좋은 밤 구영입니다. 듣고 계세요. 오늘 저자와의 대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천년학 중에서 소릿길 보내드렸습니다. 박용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소설 에일라의 저자이신 김수호 작가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에일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접신의 경지에서 찾아와 주었다라는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 특별히 이 에일라라는 인물에게 끌리신 건가요? 우선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에일라 여사는 최고 기득권층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 정도인 시종원에 계셨고, 네. 그다음 이분도 이제 이학당을 통한 고급 교육까지 받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의 입장에 대봤었을 때 내가 과연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가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기득권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 네. 그 모든 개인적 행복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에라 선생에 대한 어떤 존경감, 여기서부터 글이 시작됐고 그게 바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27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아까운 그렇죠. 어린 네. 나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제 침략이 아니었다면은 절대 울 밖을 나서서 험하게 살지 않았을,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러셨을 텐데 어디에서 이렇게 떨치고 일어날 용기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의 이제 교육이 중요했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이에라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건국한 전주 이씨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학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들을 좀 교육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높은 담장 안에서 편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담장 밖에서 나왔을 때 만나게 되는 민족의 현실이라든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따뜻한 가슴이 결국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오늘 책방 가족들에게 이 소설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에일라를 읽어보실 독자들을 위해서 뭐 경기로 치자면은 관전 포인트랄까요? 좀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필력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동일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다가 보니까 저도 자판 앞에서 울고 있을 정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돼보고 등장인물처럼 생각을 해보고 나라면 이 등장인물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네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일제강점기라는 폭압적인 현실 속에 한 사람이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러게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보신다면은 이 글이 조금 더, 제 소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읽히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주인공의 열정이랄까요? 뭐 애국심과 인생관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어떤 대목이라고 하실 수 있나요? 이따가 좀 낭독할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에라 애국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수발이라든지 그리고 애국 부인회 같은 것들을 많이 이끌었는데요. 이제 가장 이분의 삶 중에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자신의 아이를 안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문서를 수발하다가 그 일제 헌병에게 검거되면서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분의 이런 아픔을 내가 과연 내 필력으로 써낼 수 있을까? 만분의 1을 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 글에서 가장 절정적인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잘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쭉 읽어보시고요. 에일라를 통해서 이미 뭐 몇 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외에 더 찾아내서 알리고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책 속에 계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요. 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하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제가 알기로 204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너무 적은 숫자고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 204분을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 네. 우선 이제 기억나는 것이 이제 김구 선생의 모친 광락원 여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알고 있으실 안중근 선생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 괜찮네요. 조마리아 그 여사 소식- 같은 예, 경우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고 부모님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안중근 선생이 그 사형 판결을 받고 네. 그 사형 판을 갔을 때 조마리아에게 편지를 하셔가지고 항소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깨끗이 죽어라. 이런 편지를 썼거든요. 과연 부모로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죽을 자식을 위해서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셨거든요. 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프고 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차용을 해서 이에라 애국지사가 나중에 죽을 것을 알고 시어머니 박안나 여사가 수의를 지어 보내는 장면을 차용해서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이제 신채호 선생의 아내 박자혜 여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자료를 더 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북쪽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그 동풍선 선생도 있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관 선생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서 비교해서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그야말로 뭐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듣는데도 확 빨려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에일라를 위한 그 헌시를 좀 한편 짓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소설가이시자 또 시인이기도 하시니까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이제 만약에 또 이제 또 소재가 제 네. 몸으로 찾아온다면 또 쓰겠지만 실제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전부터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엘라라는 그런 소재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자료 조사를 하다가 네.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이제 공감을 했고 메일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동지 같은 느낌으로 전화를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윤옥 시인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이윤옥 시인이 서간도에 들꽃피다라는 시집을 지금 계속 내고 계세요. 네. 그 서간도에 들꽃피다라는 그 시집 시리즈 중에 이 에일라 여사에게 바치는 헌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시를 쓰고 시화전을 개최해서 뭐 서대문 형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 시화전을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윤옥 시인이 쓴 그 이에라 여사에게 드리는 헌시 잠깐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월선리 산마루에 들이운 붉은 저녁 노을 충원탑에 어리는 소나무 그림자가 길고 깁니다. 어린 핏덩이 없고 3일만 새 뒷바라지하다 외놈에게 아기 빼앗겨 살해되고 차디탄 옥중에서 부르던 조국의 노래 식지 않은 그 열기 평양으로 원산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뛰어다니며 암흑의 조국의 빛으로 나투시니여 어이타 27 그 아까운 나이에 외놈의 모진 곰은 끝내 못 이기고 생의 긴 실타래를 놓으셨나요. 어이타 그 유해 그리던 고국으로 오지 못하고 9만리 2억 이름 모를 들판에서 잠들고 계시나요. 오늘도 월설리 선영엔 11월의 찬바람만 횡하니 지나갑니다. 네. 동일 인물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생명력을 시로 소설로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이 두 분이 정말 동지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윤옥 시인이시라고 하셨죠. 이윤옥 시인의 서간도에 들꽃 피다 중에서 어린 핏덩이 내 동댕이 친 외놈에 굴하지 않던 이 애라. 오늘 소설 에일라의 저자이신 김수호 작가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자, 저자 육성으로 직접 책의 일부를 들어보는 시간도 저희가 매번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책 중에서는 어떤 페이지를 고르셨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낭송하실 부분은 책으로는 283페이지인데요. 이 글에서 가장 이제 절정 부분이고, 네. 저도 이제 이에라 선생님이 이 부분, 인생에서 이 부분을 알고 꼭 글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에라 선생님이 문서 수발을 하다가 외경을 만나고 그 외경에 의해서
아이가 살해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유, 너무 끔찍하네요. 그것을 정말. 저는 이제 네. 이해해서 독립운동, 독립 3.1 만세운동을 하다가 외경을 만나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골목을 벗어났을 무렵 누군가의 손이 등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으려는 손길이 빗나갔다. 짧은 머리 때문에 어긋난 손이 진이의 몸에 닿은 것 같았다. 눈길을 돌렸을 때 진이는 핏빛으로 물든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작은 몸이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에 고였던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 뒤로 군복이 피로 문든 요시다가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손을 뻗으려고 했다. 순간 온몸을 훑는 섬뜩한 느낌. 몸에 있는 명단에 생각이 일었다. 인산내 전에 전하려던 그 명단. 건네받을 동지가 오지 않아서 품고만 있던 그 명단이 몸에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진이는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운을 짜내어 엄마를 찾고 있었다.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엄마를 잡으려고 했다. 손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자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진이의 비명은 그녀의 온몸을 날카롭게 베었다. 요시다는 진이의 온몸을 군홧발로 밟아댔다. 머리를, 얼굴을, 배를, 다리를. 진이의 입에서 울컥울컥 피가 터졌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입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요시다를 피해 다른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몸에 지니고 있던 명단을 꺼냈다. 그 명단을 입안에 집어넣었다. 손가락으로 쑤셔 넣었다. 명단이 비집고 들어갔는데도 어디에 틈이 있었는지 붉은 눈물과 울음이 새어나왔다. 아니, 새어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과 울음이 명단을 통과하며 수십 곱절, 수백 곱절 더 커졌다. 명단에 쓰여있던 많은 사람들, 조국의 독립을 바라며 목숨을 걸고 정성을 보낸 그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피울음을 울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도착한 요시다가 그녀의 등을 쳐대고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내 이놈 요시다. 우리 진이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진이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네 놈을 갈아 마실 테다. 이놈의 뼈를 오두둑 오두둑 씹어먹을 것이다. 네 놈의 살 한 점 한 점을 발라먹을 테다. 요시다가 그녀의 등을 권총 손잡이로 내리쳤다. 그녀는 피울음과 피눈물만 토해냈다. 요시다가 강제로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넣었다. 그녀는 요시다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요시다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피 묻은 저주도 그치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져서 귀기가 서린 저주를 퍼부었다. 등 위로 헌병들의 발길질이 계속되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이 보였다. 글씨마저도 핏빛으로 번져 있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네. 소설 에일라의 저자이신 김수호 작가께서 직접 오늘 그 에일라 소설의 절정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이제 맨 처음에 모티브가 네. 됐던, 동기가 됐었던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듣고 있기가 좀 어려울 정도였어요. 네. 앞으로 어떤 책을 또 쓰고 싶으세요? 아까 잠깐 뭐 탈북 여성에 네, 대한 책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작가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이제 방금 이 부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쓴 사람에도 불구하고 또 읽으려니까 울컥했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이제 이윤옥 선생이 쓴 이엘라 여사에 관한 시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 이엘라 여사가 이제 다른 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이분의 유해를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연구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이분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분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나 연해주 이쪽에서 네. 아마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안타깝네요. 좀 더 이제
자료 조사가 돼서 돌아오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일라가 이제 이름이 세 명이서 네네. 같이 쓴 이름이니까 권혜라 여사와 김혜라 여사를 통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 전체를 글로서 이제 아우르고 싶고,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탈북 여성들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북한 내에서 여성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북한 내에서 이제 인권을 보고 나서 내가 왜 이걸 여태껏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많이 들었고, 네, 또 네. 하나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너무나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많이 자료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630명 정도의 탈북 수기를 받고, 그다음에 많은 탈북자들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그 내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제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이뤄지고 있고 오늘도 벌어졌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고민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과 그런 문제의식 공유하고 싶어서 탈북에 관한, 탈북자 인권에 관한 글을 앞으로 계속 쓰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호 저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역사 속의 선구자와 값진 희생을 까마득하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제가 제 깜냥이긴 하지만 제가 쓴 에일라라는 소설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책장사가 된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과거의 중요성, 또 흘러가 버린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에도 밝힌 것처럼 과거의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과거가 단순히 과거가 아니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거의 현재성, 과거의 미래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역사라는 것이 과거를 바탕으로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를 보면 오늘을 알 수 있고 또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를 있게 한 과거를 좀 더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거라는 것이 일단 우리의 역사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거 발자취도 한 번쯤 돌아보는 게 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돌아본 과거 속에서 오늘이 있게 한 우리 순국 소년들 한 번쯤 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불태우며 글을 쓰고 있는 젊은 작가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든든한 그 감사의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항일 투쟁의 역사에 묻혀진 무명 애국지사들을 향한 또 한 번의 경외심을 표하면서 이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이혜라 여사의 삶을 소설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에일라, 부제는 항일 투쟁으로 산화한 애국지사예요. 김소호 작가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